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0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320 라인 걸쳐서까지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다시 올랐다가 다시 화수목 음봉 만들고 빠졌다가 금요일에 311.97 라인까지 빠져서 내려왔다가 311.55 찍고 다시 반등해서 도지 만들었습니다.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점으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 말고 지난 8월 10일 고점을 가지고 만든 다른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 다운 트렌드 라인에 월요일 고점이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고점이 종가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빠져 내려오면서 이 새로 만든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311.97 라인, 이 빨간색 라인이죠. 이 라인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지선에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익스텐디드 된 패러렐 채널이죠. 패러렐 채널에도 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지지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의 저점 지지를 같이 받아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결국은 금요일장을 오르는 걸로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운 트렌드가 강하게 내려오고 있고 빨간색의 저항을 과연 뚫을 수 있어서 다시 내려올 것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여기에서 지지를 다시 받을 수가 있겠지.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 이 채널의 하한선 지지, 빨간색 지지, 트리플 지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오를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한 번쯤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뚫고 내려온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 그 다음에 305.84 라인인데 305.84 라인은 전에 있었던 고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몇 번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도 일단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 빠져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다른 지지선들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여기 있는 이 고점은 굉장히 강력하고 여기도 고점이지만 이것은 그룹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그룹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94.18 라인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빠지게 된다면. 근데 뭐 그렇게 빨리 빠져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다음 주에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려도 294.18 이 라인이 305.84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업 트렌드 라인 이렇게 걸쳐 있는 이것들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를 하고요. 다음에 애플 볼까요? 애플을 보시면 애플은 이 새로운 그룹 만들어서 실적 이후로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가 지난주에 양봉 만들면서 이 빨간색 177.43 라인에 걸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로 장이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다시 올라갔지만 179.61 라인에서 확실하게 저항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화요일 다시 빨간색에서 지지받고 여기까지 올라갔고 다시 뚫고 내려오나 싶다가 다시 반등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새로 만들게 된 이만큼 새로운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에 이중으로 빨간색 127.43이랑 두 개의 더블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쭉 빠져서 내려왔고 여기에 이전에 한 3주 정도 레인지를 형성했었던 핑크 레인지,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까지 내려와서
장이 마감이 됐었죠. 목요일 날. 그리고 나서 더 빠져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갭 오픈했고 거기서 금요일 날 다시 올라가서 핑크색 라인에 걸쳐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쭉 내려와서 플러스를 만들었죠. 플러스를 만들었지만 이 내려온 길이가 볼라til리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려오고 더 빠졌다가 올라갔지만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이 핑크색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운 모멘텀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세로 그린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이 새로운 이 영역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을 따라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핑크 두 개의 핑크 라인이 지지저항선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더 빠지게 되면 이 부채꼴이라고 하나요? 이 부채꼴 같은 부분에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여기서 확실하게 두 개의 더블 저항을 받겠죠. 거기에다가 뭐 내려올 때는 큰 영향을 못 미쳤겠습니다만 176.15 라인이 버젓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 굉장히 오래 지지선으로 쓰였던, 하지만 한 번에 뚫렸던 그 빨간색 177.43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재밌는 오락거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여기에서 아직 닿진 않았지만 영향을 미쳤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여기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비슷하게 패러렐을 보이는 것 같아서 패러렐 채널을 요거에 따라서 그려보고,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점을 끝으로 하는 굉장히 협소한 다운 프라이스 채널을 그려봤더니 그 다운 프라이스 채널의 끝단에 목요일과 금요일 저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러렐 채널을 그려서 이 중간쯤에 어떤 지지저항선이 애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내려오게 되면, 그리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해도 지지저항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프라이스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애플 차트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새로운 레인지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도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와도 여기에서 지지받고 하는. 그래서 다음 주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굉장히 강한 저항과 강한 지지선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은 다른 7개 주들 중에서도 제일 움직임이 적었고 제일 선방했죠. 다른 주식들은 쭉쭉쭉 빠져내려온 느낌이었는데 알파벳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 레인지를 지키면서 조금 익스텐디드 됐다고 치면 이 핑크색이 하한인이고 134.74가 상한인 이 레인지, 아니면 126.49와 131.05에 있는 이 레인지를 굉장히 지키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중간에 있는 129.04였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이게 중간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 위에 있는 것까지 케어를 해서 레인지를 새로 정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131.05까지 올라가고 다시 빠지고 더 좀 밑으로 내려와서 완벽한 도지를 만들었고, 수요일 다음에 목요일도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주식들이 오를 때 금요일에 빠져서 핑크색 라인을 결국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패러렐은 아니지만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장이 형성되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약간 빠졌었죠. 그리고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이 핑크색을 터치를 했지만, 그리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정도, 그러니까 밑으로 더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서 끝나는 정도였지만, 이 지지죠. 이게 지지가 예사 지지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안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형성이 된다면, 다른 주식들은 굉장히
다운 모멘텀이 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은 여기서 레인지 무브 또는 레인지가 살짝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이 위쪽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131.05 굉장히 강한 저항선, 그리고 126.49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라는 거,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결국은 크로스오버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도 일단 지난주에 쭉 빠졌다가 월요일에 이 400일 라인, 이 전에 지난주까지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과연 이게 더 치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이 레인지를 유지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운 트렌드가 있지만 이 하늘색 401.00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여기서 한 방에 월요일에 이 레인지를 다 커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상한선 레인지까지 다 치고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그 다음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세 개가 기울기를 변하면서 곡선처럼 쑥 내려오는 느낌의 다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다운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그 월요일에 한 방에 축 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화, 수, 목, 금 계속 하락을 보였고 금요일 날은 그래도 쭉 더 내려와서 빠져서 다시 핑크색 터치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양봉을 만들면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모멘텀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쉽게 뚫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월요일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이 모멘트 금요일 모멘트 다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색, 핑크색 이 안쪽에 위아래로 막혀 있는 모양새가 돼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기보다는 일단은 관망하는 정도로 419.38, 439.90 이 레인지 안쪽에서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 트렌드로 내려온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내려올 것이고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두 개로 만든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레인지를 벗어나면서 이 핑크 하늘색이죠. 하늘색과 이 안쪽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 정도 내려온다면 요거 따라서 더 내려가서 이 하늘색 하한선까지 그래서 요 레인지가 전체적인 레인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늘색 레인지 안에서 레인지 무브를 한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 중에 반을 차지하는 이 핑크색 위쪽에서 더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트렌드, 그 다음 완만한 트렌드, 그 다음 완만한 트렌드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변곡점을 만드는 것처럼 되면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있고 상승 모멘텀이 보이더라도 결국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운 트렌드 하방 리스크를 좀 더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곡선이 그려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도 뭐 3개를 그러니까 3번 변곡을 한 것은 아니고 2번이지만 그 두 번째가 너무 가파르죠. 일단 지난주에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그래도 그 장이 형성됐는데 그리고 월요일에도 기분 좋게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갔지만 화요일에 쭉 빠져버리고 그 다음 수, 목 이 빠지는 모양새가 굉장히 가파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파른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비록 양봉은 만들었지만 금요일장도 그렇게 강하지는 강했죠. 강하긴 강했지만 그 위에까지 뚫고서 방향을 바꾸는 정도까지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여기에 이 두 개의 포인트로 만든 다운 트렌드 라인과 133.57 굉장히 강한 저항선에 부딪혀서 이중 저항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전에 보신 그 엔비디아였나요? 네, 엔비디아처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상승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하락장이고 그 리미트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하방 리스크가 더 있다고 보고, 요 핑크색 라인 닿았지만 더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이 하늘색 라인 굉장히 뚫기 어려워 보이고요. 장 전체는 무겁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 두 개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 있는 프라이스 레벨도 있고, 이 프라이스 레벨 한번 볼까요? 뭔지. 그렇게 강한, 여기서 전고점이었지만 여기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래서 약해진 전고점이기 때문에 128.99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밑에 지지선이 두 개, 그리고 거기에 살짝 걸쳐서 더블 트리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쭉쭉 빠져서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쉬어갔다가 내려오는 그 정도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두 개의 트렌드 라인,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또 강한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뭐 볼라틸리티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장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테슬라 볼게요. 일단 테슬라도 보시면 지난주 여기 핑크색 레인지에 걸쳐서 핑크색 이 레인지 안쪽으로 과연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빠져내려갈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자체는 굉장히 무거워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갭 하락해서 양봉은 만들었지만 240.70 라인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려 내려왔고요, 화요일에. 그리고 나서 233.33 라인, 이 라인이 7슬라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 7슬라가 깨졌습니다. 7슬라에까지 딱 닿아서 장이 마감됐다가 수요일에 7슬라가 확 빠져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목요일에 걸쳐서 그 음봉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금요일에는 또 개파락하면서 양봉은 만들었을 때 도지를 만들고 이 두 개의 작은 레인지 안쪽에 갇혀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이 각도가 이렇게 두 번 꺾이면서 곡선처럼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모멘텀이 더 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6슬라까지 더 내려올 수 있느냐, 6슬라까지 내려오는 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하지만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지지선 강한 거 뚫고 내려왔고요, 걸쳐 있습니다만, 두 번째 강한 지지선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그 다음 강한, 뭐 얘는 별로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 이 정도의 이거에 걸친 거라고도 보면 이 세 개의 지지선 217.65, 211.23, 206.86 요 세 개를 뚫고 내려와야 6슬라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이 프라이스 레벨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파른 다운 트렌드 레인지, 가파른 트렌드 라인일수록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가파른 게 쉽게 깨져버리게 된다면 이 세 개의 프라이스 레벨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그렇지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세 개가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저항선의 작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뭐 레인지도 아니면서 장은 무거운데 지지선이 강해 보이는, 좀 복잡해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다음 주 테슬라는 좀 움직임을 보시면서 어디에 걸쳐서 지지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그렇게 어디죠? 7월 24일 저점까지 다 도달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쯤에서 끝나서 그럼 과연 이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 지지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고점, 전고점에서 또 지지 받을 수 없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월요일에는 갭 하락으로 시작은 했지만 298.12 찍고 여기서 지지받고 확 튀어 올랐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다시 내려 빠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긴 음봉을 만든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메타의 볼라틸리티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긴 음봉을 만들었는데 수요일날 오히려 이 지지선까지 더 길게 뚫고서 쭉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98.12가 깨졌고 이 298.12 빼지고 다시 개파락해서 더 쭉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289.01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펌 돼 버렸죠. 그리고 이 밑에 또 다른 지지선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지받았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밑에까지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 위쪽까지 올라온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하락으로 장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다른 주식들보다 오히려 메타가 금요일이 양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가가 겹치지 않아 그 전날의 종가가 겹치지 않는 바람에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 다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마지막에 금요일날 양봉을 만들었다고 해도 다운 트렌드 라인 자체까지 미치지도 못할 정도로 그 힘이 많이 빠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다운 트렌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지선으로 사용될 만한 게 258.88로 새로 그려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밑에까지는 보는 건 조금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으시고 여기서 다시 반등할 만한 어떤 이유를 찾기가 어렵죠. 여기 이 갭이 굉장히 큰 바람에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이 파란색 라인까지는 떨어져 내려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힘을 받아서 그게 매크로스코픽한 것이건 어떤 회사의 어떤 새로운 그런 발표가 있건 다시 그런 걸로 상승을 이끌지 않는 한 계속 빠져서 158.88 라인까지는 빠지는 걸 감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거의 보이지 않고 쭉쭉 빠져서 내려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포지션 잡으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그러면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것이냐 그것도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다시 말해서 248까지는 내려와 줘야 여기서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건덕지가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굉장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떤 발표 같은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3일인가에 실적 발표가 있던가요? 이번 주 어느 날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주 새로 시작하는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뭐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드물게 지난주에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항상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번 주에도 조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만 하시고 너무 그거에 따라서 포지션을 무리하게 잡으신다던가 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켓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에 치우쳐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지 확실하게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 항상 감안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 주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